성큼 다가왔습니다. 봄을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싱그러운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푸른 바다를 추천합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갑갑했던 마음 잠시 해제. 언택트 여행 속에서 스트레스도 잠시 해제. 푸른 바다, 힘찬 파도 소리와 함께 에너지는 풀 충전하는 여행. 지금 포항으로 봄맞이 바다 여행 떠나볼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포항의 봄바다에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포항 바다라고 하면 굉장히 다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곳 꼽으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런데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포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다, 바로 여기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포항 바다 명소. 그 첫 번째는 이가리 닷 전망대. 청하면 이가리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포항이 동해바다를 향해 닻을 내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대의 색다른 모양과 함께 최근 임시완, 신세경 주연의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기를 막 뛰어다니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화면 속에서 볼 때도 예쁘긴 했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훨씬 더 시원하고 예쁜 느낌이 듭니다. 오늘만큼은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 이지혜 리포터도 한번 달려보는데요. 아름다운 풍경과 파도 소리 응원에 힘입어 완주 성공! 저도 이렇게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번 뛰어봤습니다. 어때요? 저도 드라마 나올 수 있을 것 같나요? 이렇게 뛰어보니까 더 신기한 느낌도 들고요. 또 이렇게 계단이 바다 위에 있으니까 더 뭔가 운동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운동 코스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가리 닷 전망대는 높이 10m, 길이 102m의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전망대를 걷다 보면 마치 푸른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 높아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도 오히려 이 높은 광경을 즐길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 더 멀리, 더 넓게 푸른 하늘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이가리 닷 전망대. 이곳에는 또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전망대의 끝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아름다운 바다를 해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또 이렇게 전망대에 올라와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바다를 보니까 이 동해바다의 아름다움이 배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닻의 끝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 닻이 향하고 있는 저 멀리에 독도가 있다고 해요. 이 멋진 풍경 너머에 우리 땅 독도가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멋진 풍경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가리 닷 전망대. 곳곳에 예쁜 포토존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갑갑하게 있다가 이제 여기 이가리 닷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모처럼 용기 내서 한번 나와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다 색깔도 예쁘고 힐링도 많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봄맞이하기에 딱 좋은 포항바다 핫플레이스로 강추합니다. 봄맞이 포항 바다 여행 두 번째 핫플레이스는 바로 월포 해수욕장. 아름다운 백사장이 펼쳐지는 포항의 대표 명소죠. 이렇게 백사장과 푸른 바다를 보니까 벌써부터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이곳 포항 월포 해수욕장은 사실 여름에 해수욕 인파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계절 상관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계절 사랑받는 이유를 알려준다더니 갑자기 차를 타고 폭풍 후진 주차.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 월포해수욕장이 요즘 차박이랑 캠핑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빠질 수 없으니까 딱 준비했죠. 지금 피크닉 준비하고 있어요. 언택트 시대. 자연 속에서 한숨 돌리고픈 사람들에게 간편한 차박 캠핑과 한나절 피크닉이 다시금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월포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니 간단한 도시락만으로도 완벽한 봄맞이 소풍이 완성! 이게 바로 리얼 바다뷰죠. 이렇게 캠핑을 차에서 즐길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는데 이곳에만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멋진 바다를 코앞에 두고 이 뷰를 보면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색다르고 특별한 이벤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월포해수욕장에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요즘 캠핑뿐만 아니라 서핑 명소로도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어떤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포항이 서핑의 성지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용한리 해변뿐만 아니라 이곳 월포해수욕장도 많은 서퍼들이 찾는다는 사실. 서핑하기 적당한 파도와 넓은 해변이 서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서퍼들의 경쾌한 질주는 우리 눈을 사로잡습니다. 월포요? 라인업도 길고 서핑하기 크게 위험한 요소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앉아서 바다 보면서 쉴 수 있는 카페도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월포에는 서퍼들의 아지트이자 서핑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카페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곳 역시 아늑하게 바다뷰를 만끽하면서 맛있는 빵과 음료도 즐길 수 있고 서핑 체험도 할 수 있는 월포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 포항이 서퍼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건 저는 네.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저는 포항의 용한리 해변이 먼저 떠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또 월포가 서퍼들에게 인기를 받고 있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월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해변이 워낙 넓고요. 그리고 바람을 막아주다 보니까 항만 안에 있어서 네. 좋은 파도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혹시 사장님도 네. 서퍼세요? 올해로 12년째 제 경력의 서퍼고 프로 서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서핑을 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여기서 이제 서핑 샵도 하고 거기에 이어서 카페까지 같이 이렇게 운영하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봄, 가을이 특히 파도 타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투가 체온을 지켜주니까 걱정 말고 여러분도 올 봄엔 도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확실히 이렇게 서퍼들이 찾는 카페답게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딱 수트도 있고 용품들도 다 있고 보드들도 쫙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지금 와서 만약에 서핑하겠다고 한다면 몸만 와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카페에선 뭐니 해도 음료가 맛있어야겠죠. 맛있는 디저트와 음료를 즐기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여유. 서핑을 하지 않더라도 바다뷰를 즐기기에 그만입니다. 이보다 행복한 봄맞이가 있을까요? 이가리닷 전망대부터 월포해수욕장까지 포항의 봄바다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스트레스는 모두 날려버리고 싱그러운 봄의 에너지는 가득 채워보세요. 여러분들도 포항의 봄바다로 올봄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의 봄바다를 즐기는 방법들 어떠셨나요? 전망대 산책부터 바다뷰 캠핑과 서핑까지 올봄 탁 트인 바다와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조선시대 예언서 정감록에는 10곳의 살기 좋은 마을이 전해져 오고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십승지지. 자연재해와 전쟁 그리고 병마가 없어 명당 중에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지금도 그 마을이 유지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절반에 가까운 무려 4곳이 경상도 땅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십승지 중 정감록에서 1승지를 풍기 금계리로 꼽고 있습니다. 흉년 안 들고 그다음 이제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십승지 중에서도 으뜸 가는 곳만 엄선했습니다. 명승 중 명승, 경북 최고의 십승지 마을을 찾아서 지금 출동합니다.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 자리한 금당실 마을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 같아 보이는 이곳이 무슨 십승지인고 했더니 입구부터 떡하니 등장하는 요요 세 글자. 한국의 천하명당 십승지. 자연재해, 전쟁, 병마도 피해간다고 해서 십승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또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낱낱이 한번 파헤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정겨운 풍경을 간직한 전형적인 전통마을 예천 금당실 마을. 와. 여러분, 이곳 금당실 마을의 돌담길,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옛 정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좋다. 오, 야, 멋있네. 와, 이게 늠름한 거북이에 용 2마리에 이게 중간에 비석이 뜻이 좋네. 아이 참 좋네. 하이, 그 뭐 내용은 아니까. 누구십니까? 문화해설사 하고 있잖아요, 예천에서. 아, 그러세요? 잘 만났네요. 그렇죠. 제가 이 예. 금당시 마을을 찾아왔는데 예. 이 마을이 또 살짝 걸어왔는데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마을인가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을은요, 전국에서 사람 살기 아주 좋다는 10군데를 지정한 걸 십승지라 그러거든요. 십승지의 하나인 바로 예천 용문에 있는 금당실이라는 마을입니다. 전쟁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땅이 넓고 비옥하기 때문에 흉년 안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십승지입니다. 이야, 제가 잘 찾아왔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으면 예, 예. 이름에 앞에 금자가 붙겠습니다. 금당실. 금 쪽은 다들 아시잖아요. 저만 좋아하나요? 금당실 마을의 대표 자랑거리라면 단연 돌담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이만 해도 무려 7km. 야, 선생님, 예. 여기는 돌담이 가시런히 놓여 있는데 좀 나지막해요. 허리춤 정도. 이 지역에 이제 한양박 씨는 이제 정랑홍 이제 그 후손들이 그중 한 썩만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이제 아침에 옆집에 뭔 일이 있는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고 하니까 아재 뭐 별일 없는겨 이래가지고 안부도 묻기 쉽고 답이 낮으니까 그다음 뭐 조카 별일 없어? 안 그러면 질문은 어떤 거 이렇게 이제 인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안부를 묻게 가지고 이제 이 단일성이 살기 때문에 이 담이 아주 낮습니다. 이야, 그 말이 이제 그만큼 이웃 간에 참 정다웠다, 그렇죠. 정겨웠다 그 말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한때는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삼으려고 했던 금당실 마을. 워낙 조정에 출세한 인물이 많아 반은 서울 같다는 뜻에서 금당 맛질, 반서울이란 말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멋진 기와에 장독도 가득하고 십승지인 이 금당실 마을 중에서도 중심에 딱 위치하고 있네요. 이 집은 우천제는 그 분호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의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아, 어쩐지요. 장독대가 저렇게 많은 거 보니까 그렇죠. 잘 사는 집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십승지에 이제 세 가지 이제 삼재 중에 하나가 사실 흉년이 들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만큼 이 지역에 땅이 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홍들이 곳곳에 이제 있었고, 또 그분들이 기근이 들 때는 남한테 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동네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제 계속 오는 거죠. 오, 이런 분홍들이 많았었다. 그렇죠. 예, 예. 이야, 정말 십승지임을 증명해주는 그런 집이군요. 그렇죠. 예. 마을 한가운데에 숲이 있는 것도 금당실 마을만의 독특한 풍경. 한때는 수십 킬로미터까지도 이어졌다는데 지금은 뒷산인 오미봉부터 마을 초입까지 약 800m 정도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썼지만 이 안으로 상쾌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들 몸에 건강에 좋고요. 특히 여기 있는 이 소나무는 비보림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 지역민들이 그만큼 애정을 갖고 잘 가꾸어줬다는 얘기죠.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금당실 마을. 이제는 다시 북적해질 마을의 모습도 기다려집니다.
자, 경북 최고의 명당을 찾아라. 이어서 찾은 곳은 인삼밭 풍경이 반겨주는 풍계읍 금계리입니다. 들으시고 내실 때마다 소백산의 좋은 기운 전기가 그대로 내려오는 이 마을, 어떤 마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금계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을 재배한 곳입니다. 주세붕 군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 민심을 살피시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최초로 인삼을 만드신 곳이 이곳 금계리입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10승지 중 정감동에서 1승지를 풍기 금계리로 꼽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다니까 바로 10승지 중에 넘버 원! 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을 걸으면서 소개 좀 제대로 부탁드릴게요. 안내 드릴까요? 가시죠. 야, 궁금합니다. 10승지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는 흉년이 없다는 건데요. 그만큼 인삼이 최초로 재배됐다는 사실이 금계리가 왜 10승지 중 1승지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계삼터 옆에 자리한 계성각에선 인삼 재배를 성공시킨 주세붕 군수를 기리며 지금도 재를 올리고 있죠. 아니, 그럼 뒤에 있는 저 글씨는 저건 뭐예요? 계삼각이죠. 그렇죠, 계삼각. 아니요, 이렇게 계삼각. 그러니까요. 계삼각은 그럼 뭐 인삼이 있는 곳인가요? 주세붕 군수님이 최초로 인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이 터에다가 그분의 영정을 모시고 이 제사를 지내는 곳,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기 때문에 계삼각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쪽 계삼각이 네, 10개짜리 쓰잖아요. 인삼을 덜 먹어서 그런가 봐요. 소백산이 감싸 안고 있는 형상의 금계리 마을.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을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데요. 마을이 산들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소백산이 다 어머니 품처럼 감싸 안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계리에 얽힌 뭐 이야기 이런 것들 없나요? 옛날 중종시대 때 곧 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여기를 지나가다가 소백산을 보고 느낀 게 있었어. 뭔 줄 아세요? 저 산은 사람을 살리는 산이다. 저 산은 영험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 이래서 말에서 내려서 2번 절을 하고 지나갔다는 산이 저 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표가 될 수 있었고 사람이 살기 좋은 이렇게 고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저 뒤에 가면 금계바위라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금계바위에서 수정이 난다 그래서 수정을 키러 많이 갔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 그 강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폭파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형이 많이 훼손되긴 했어도 거기가 지금 가보면 경치가 굉장히 좋아요. 금계바위며 계삼터, 계삼각까지 금계리 마을 회관부터 시작해 약 7km 정도 이어지는 둘레길은 일명 풍기 인삼 계삼터길 코스로 불리며 금계 8경 중 1경으로 통합니다. 찬찬히 걸으며 금계리의 숨은 이야기를 감상하면 좋겠죠? 이번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보기로 한 뽀글이 최기정. 오랫동안 금계리 마을에 살았다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어르신, 이 마을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해방되고 10년을 빼면은 다 여기 산 거예요. 내려오셔가지고 이거 금계리 쪽에 자리를 잡게 되신 특별한 이유가 뭐 저기 정감록하고 인연이 있다고요? 월정사 주지로 계시던 방한암 씨가 해방 전에 그 전에도 여러 번 만났는데 이전엔 시간이 없다고 비결을 봐서 그런지 그분이 앞일을 좀 알았던지. 비결이요? 예. 비결이 이제 그 정감록 같은 비길 말하는 거예요. 네. 빨리 이제 내리가 남도 가서 가대를 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방 전에 와가지고 이 땅을 산 거예요. 정감록의 기록에 의지해 금계리 마을로 들어왔다는 어르신. 이처럼 한때 금계리 마을은 영남의 이북 5도로 불릴 만큼 이주민들이 많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직물 공장을 열어 풍기 인견을 발달시킨 역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10승지 중 1승지 영주 풍기읍 금계리 마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재해가 적고 땅이 풍요로우며 병마에 강한 살기 좋은 마을. 정감록의 기록을 따라 만난 경북의 10승지 투어 어떠셨나요? 돌담길과 송림의 이색적인 풍경에 반겨주는 예천 금당실 마을, 풍기 인삼이 최초로 재배된 풍요로운 곳 금계리 마을, 명승지 오브 명승지로 통하는 10승지 마을에서 여러분도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세요.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를 피해갔다는 십승지지, 경북 예천과 영주에서 최고의 명당을 찾았습니다. 학창시절 그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먹어도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픈 청춘을 위한 가성비 좋은 맛집 어디 없나요? 빵도 빵이지만 대학가에 왔으면 숨은 맛집들을 좀 다녀야겠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게요. 푸짐하면서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대학가 맛집 첫 번째는 대전시 오정동의 파스타 전문점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이탈리안 요리를 종류별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저 실례합니다. 혹시 이곳 자주 찾으세요? 아, 네. 가격 대비 양도 되게 많고 맛있어서 일단 메뉴가 전부 맛이 없는 게 없고 다 맛있어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다시 가고 싶은 3순위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몇 순위? 오늘은 1순위. 맛은 물론 학생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과 왕성한 식욕까지 동시에 달랠 수 있으니 한 번도 못 먹어본 학생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학생은 없습니다. 제 앞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뉴 소개를 좀 부탁해요. 가수 잔나비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레시피를 재현해봤는데 저희 도우랑 너무 잘 맞아서 바로 판매를 하게 된 잔나비 피자입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잔나비 최정훈 씨가 제조해 먹던 피자를 오마주에 만들어냈다는 잔나비 피자입니다. 도우가 일단 너무 쫄깃쫄깃한데 그 위에 치즈도 정말 가득 담겨져 있고 이 페퍼로니의 그 짭조름함과 향기가 싹 올라오니까 풍미 그리고 이 치즈의 고소함, 도우의 쫄깃한 부드러움이 와 진짜 해변에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그 맥주와 함께 먹는 그런 피자의 맛이랄까? 도우에 토마토 소스를 넓게 펴바르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그리고 페퍼로니와 파인애플을 올린 후 오븐에 구우면 완성입니다. 오, 호랑나비가 지금 입안에서 춤추는 느낌? 잔나비 아니에요. 호랑나비예요. 네. 다음은 새우 크림 파스타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진한 고소함이 전해지시죠? 크림 소스가 엄청 진해요. 네, 아침마다 매일매일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여서 크림 소스를 만들고 있어요. 발랄한 아이디어로 젊은 취향에 맞게 메뉴를 개발해왔지만 맛에 있어서는 기본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향신료, 파슬리, 바질, 오레가노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맛을 내기 위해 크림 스프, 분말가루 이런 것들이 이제 볶은 양파, 베이컨, 그다음 다진 마늘 이런 것들이 첨가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사장님만의 필살기인 비법 소스에 파스타와 면, 새우, 오징어를 넣고 볶아주면 새우 크림 파스타가 완성되는데요. 신선한 해산물에 소스의 풍미까지 완벽한 조합입니다. 이 맛이죠. 제가 학교 앞에서 이런 파스타를 학교 다닐 때 먹을 수 있었다면 저는 살이 많이 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입니다. 맞아요. 사장님의 엉뚱 레시피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름하여 코리안 치즈 프라이즈인데요. 일반적인 감자튀김에 비법 소스를 뿌려서 한국식 감자튀김으로 만들었고요. 이 비법 소스는 할라피뇨를 다져 넣어서 매콤달콤한 맛이 묘한 중독성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맛있다. 네, 맛있어요. 맛있다. 그죠, 저희가 이거 술 먹다가 안주가 없어서 개발한 메뉴거든요. 계속 들어가는 맛? 할라피뇨가 들어가는 네, 건지 그러니까 마초 같은 남자 있죠. 이렇게 딱 마무리를 딱 이렇게 화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저 이 친구 마음에 들어요. 이 친구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들고. 다음은 빛깔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불고기 토마토 리조또인데요. 맛은 제가 짐작했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우와. 매콤하면서 달달한 불고기가 들어가서 익숙하면서도 약간 한식 느낌 나면서 양식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독특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 토마토가
들어가서 그냥 미트볼 토마토 스파게티 그런 맛을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토마토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확실히 고기가 들어가니까 깊은 맛까지 더해줘가지고 진짜로 이 모든 걸 딱 먹고 나서 마지막으로 딱 정착해도 될 만한 그런 메뉴? 개운하다. 익숙한 메뉴도 살짝 비틀어 차별화를 꾀한 데다 푸짐한 양의 가격 또한 저렴하니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들은 아무래도 돈이 많이 없고 그다음에 많이 배고프잖아요. 그런 대학생들이 저희 가게 와서 맛있는 음식 저렴한 가격에 먹으면서 힐링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처럼 일반 사람들 오면 안 돼요? 일반인들은 2개를 시키세요. 1인 2메뉴? 1인 2메뉴를 시키시면 됩니다. 제가 그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여기로 또 살찌러 오겠습니다. 탄수화물 수혈하러 오겠습니다. 네, 언제든 오십시오. 네. 이번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K푸드의 상징, 떡볶이를 맛보러 갑니다. 학창시절 친구들과 즐겨 먹던 메뉴로 즉석 떡볶이를 빼놓을 수 없죠. 빨간 소스의 푸짐한 양은 언제나 대환영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기존의 떡볶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떡볶이 모양이 신기해서 일단 모습부터 재밌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야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뭔가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어떤 점이 새롭다는 걸까요? 가늘고 기다란 떡볶이에 라면 사리 그리고 빨간 소스는 익숙한 조합이죠. 떡의 특징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이 떡 사이에 소스가 배면서 맛이 떡에 이제 스며들거든요. 하얀 떡이 빨간 소스를 온몸으로 흡수해 정말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갑자기 고기를? 이곳에서는 풍미와 식감이 좋은 차돌박이를 푸짐하게 구워서 떡볶이 토핑으로 올립니다. 여기에 풍성한 파채와 함께 만두며 어묵과 같이 익숙한 친구들도 충출동해서 맛을 더해줍니다. 와, 정말 이게 보기만 해도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차돌박이 보이시나요? 풍성하게 들어간 거? 쫄깃하고 탱탱한 떡과 그리고 분량을 가득 낸 차돌이 잘 만나서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떡볶이입니다. 이것은 떡볶이인가 차돌볶음인가? 과연 그 맛이 궁금한데요. 맛이 어떠신가요? 진짜 탱탱하고 쫄깃쫄깃한데 그 떡볶이에 그 양념이 싹 이렇게 배어 들어있고 차돌박이랑 이렇게 파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 육즙도 뭔가 느껴지고 떡볶이를 먹는 게 아니라 비법이 담긴 찌개를 먹는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이번에 환상의 케미를 이루는 떡과 고기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식감과 맛, 고기와 이 떡볶이의 조화가 너무 좋아요. 달콤하면서도 이게 짭조름한 이 떡볶이 소스와 차돌박이가 또 이게 잘 어울리네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징어를 통째로 튀겨서 곁들이는 통큰 옷장 떡볶이. 비주얼 또한 짱입니다. 오징어 튀김을 보니까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화가 나세요? 사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오징어 튀김을 먹었는데 오징어는 없고 이렇게 튀김옷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배신감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떡볶이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아, 배신하지 않는 통통한 오징어가 그대로 느껴지실 거예요. 오징어야, 한번 믿어볼게. 어떠세요? 탁 붙었어요. 와우. 믿고 먹는 오징어 튀김. 떡볶이의 빨간 소스가 느끼함까지 잡아주면서 최상의 맛을 선물합니다. 부드러운 맛. 와우. 튀김옷에 비밀이 있거든요. 어떤 비밀이요? 알려주세요. 양파와 향채소를 첨가한 분말을 튀김옷으로 만들어서 오징어 특유의 비린 맛을 잡아준 정말 특별한 소스랍니다. 와우.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떡볶이. 그 종착역은 볶음밥입니다. 날치알과 김가루, 김치를 듬뿍 넣어주고 살짝 누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으면 또 하나의 메인 메뉴처럼 기막힌 맛을 선물합니다. 이 달콤함과 거기에 날치알과 김치가 깔끔하고 개운하면서 얼큰한 마무리까지 도와주고 쉴 새 없이 막 이게 톡톡톡 튀니까 정말 축제가 열렸습니다.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와도 푸짐한 양에 부담이 없고요. 고기에 오징어에 몸에 좋은 식재료들이 한가득이니 이곳에서의 떡볶이는 길거리 간식이 아닌 든든한 한 끼이자 건강식입니다. 떡볶이가 매콤하니까 약간 느끼한 맛을 좀 잡아주기도 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떡볶이만 먹으면은 배가 금방 꺼지는데 고기랑 파채도 같이 먹다 보니까 좀 더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맛도 좋고 푸짐한 양의 가격까지 저렴해 학생들로부터 무한 사랑을 받는 대학가 맛집. 싱그러운 봄날 대학가 맛집에서 배도 채우고 학창 시절의 추억까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경사가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던 국수.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국수와는 다른 새로운 국수가 있습니다. 600년 전 기록 속에서 찾아낸 고려국수 한 상. 만나보시죠. 600년 전의 국수를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역사 속의 음식을 재현하고 있는 청주의 한 박물관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고려국수를 재현한 김정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원장님, 네. 제가 여기 오면은 고려국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일단 고려국수가 뭐예요? 직지 아시죠? 세계 금속 활자. 알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에 그 금속 활자가 만들어지는 무렵에 먹었던 국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수를 먹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 이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수 제조법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50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인 산가요록입니다. 김정희 원장은 고조리서 속에 잠자고 있던 기록을 바탕으로 고려국수의 조리법을 되살려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어서 하느냐가 바로 그 600년 전 조리서인 산가요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느릅나무 가루와 콩가루를 넣어서 만든 국수가 있어요. 오늘 선보일 이 고려국수는요. 그 저희들이 그 조리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개발해낸 국수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듯 생명의 줄처럼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우리와 함께한 국수. 느릅나무 가루가 들어가는 고려국수는 불그레한 빛깔을 띠는데요. 고려국수는 지난해부터 청주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고 사회복지시설 안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께서는 근로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생산품이 판매가 되면 이제 보수로 이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문화 상품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고려국수. 맛있게 삶아볼까요? 자, 이 국수는요. 저희들이 한 2분 40초 정도 하면 적당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국수 삶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끓어서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우와. 고려국수에는 느릅나무 가루가 들어가 찰기가 있고 부드러워 일반 국수보다 약간 짧게 삶아야 합니다. 국수가 알맞게 삶아지면 곧바로 찬물에 담가 여러 번 깨끗하게 헹군 다음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뺍니다. 탱글탱글한 면발에서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 것 같죠? 국수사리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고명과 육수를 준비할 차례죠. 그런데 국수 맛의 핵심, 육수가 독특해 보이네요. 와,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600년 전 조리서의 마니 창면에 마니가 바로 오랑캐를 뜻하는데 거기에는요 이 육수를 닭고기나 꿩으로 육수를 내가지고 그 안에 참깨를 볶아가지고 갈아서 육수를 만들어요. 그게 비법이거든요. 고려국수 마니 창면의 고명 재료 알아볼까요? 계란지단과 무채, 오이채가 올라갑니다. 와, 잠깐만요. 네, 이렇게 써는데도 그 상큼한 향이. 이 오이의 두께가 면발의 두께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면요, 길이도 길게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 면발이 더 쫄깃쫄깃하고 같이 고명하고 올려서 먹는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거든요.
국수가닥처럼 가늘게 채 썬 고명은 소금과 식초에 살짝 절여줍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보면요, 절대 생으로 된 야채를 고명으로 올리지 않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냉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이 이렇게 채 썰어서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나라 전통 음식하고는 조금 많이 변화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볶잖아요. 볶아내잖아요. 그럼 우리 물컹물컹해지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 향신료를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촛물에 담궈서 약간 아삭함이 살아있으면서 숨이 죽을 수 있도록. 초록 오이와 하얀 무, 노란 달걀지단까지 모두 준비되면 넓은 면기에 쫄깃한 면을 담고 고명을 예쁘게 올려줍니다. 국수의 고명은 색감의 조화로 국수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면 요리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참깨 껍질을 벗겨 즙을 낸 육수를 부어주면 600년 전 고려국수 완성! 뽀얀 국물에서 어떤 맛이 날까요? 이번에는 국수에 잘 어울리는 곁들임 음식, 고려 만두, 상화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반죽해 만두피를 밀어줍니다. 만두피도 국수처럼 약간 붉은색이 도네요. 사실은 상화병이 하얀 눈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상화병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느릅나무 가루를 썼어요. 이 느릅나무 가루가 중국에서 또 많이 사용되었던 식재료이기도 해요. 모양은 요즘 우리가 먹는 만두와 좀 다른데요. 다진 돼지고기와 채소를 양념한 소를 넣고 대나무 솥에 넣어 찝니다. 20분 정도 찌고 10분간 뜸을 들이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눈꽃 모양의 상화병이 완성됩니다. 맛있겠죠? 세 번째 만나볼 고려 음식의 이름은 방자구이입니다. 사람들이 방자구이 하면요, 춘향이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자는요, 고려시대 때 식료품을 관리하던 관직의 이름이에요. 방자구이는 고려 관청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방자가 먹었다는 고기 요리인데요. 신기한 것은 고사리 볶음과 함께 먹습니다. 당시 밥봉으로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방자가 몰래 주인의 고기를 꺼내 제대로 양념도 하지 않고 간단히 소금만 뿌려 익혀 먹은 고기구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조리 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먹을 때 생파를 곁들여 먹었다고 전해지는 방자구이. 국수와 함께 상에 차려내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고조리서 속에서 찾아낸 600년 전의 품격 있는 국수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 미식 여행 즐겨봐야겠죠? 와, 이게 정말 고려시대 한 상이 이렇게 차려졌네요. 그러니까 차리다 보니까 다 차려지네요, 묘기찬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원장님. 뭐부터 먹어볼까요? 우선 고려국수부터 드셔보시죠. 네. 고려인들이 즐겼다는 만이창면입니다. 네. 먹기 좋게. 벌써 코에 자극이. 국물도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죠? 아니, 육수가 어쩜 이렇게 담백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이거. 고소 담백해서 자꾸 당기는 맛이에요. 참깨 육수가 고소한 고려국수. 먹을수록 입맛을 당깁니다. 면발이 찰져요. 그렇죠. 쫄깃거리죠. 네, 찰지고 고명이 아삭거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식감이. 고기 잘 어우러져서 식감이 너무 잘 어우러지고. 고사리와 고기가 어우러지는 방자구이의 맛은 어떨까요? 방자구이? 네. 자극적이지 않고. 정말 이것도 담백한데 고사리가 신의 한 수 같아요. 너무 맛있네요. 이건 별미네요.
고려가요 쌍화점에 등장하는 메인 메뉴. 하얀 눈꽃을 닮은 상아병. 맛은 어떤가요? 풍부한 맛이에요. 무슨 향이 좀 나는데요, 원장님? 네. 이게 무슨 향이죠? 그게 표고버섯하고요. 아마 느릅나무 소스가 어우러진 그 향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향이 처음 느껴보는 맛. 그런데 고려만두와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찬이 있답니다. 바로 생가지와 생오이 장아찌인 납조저입니다. 가지하고 오이를 그렇게 술찌개미에 저장하는 방법이 그게 나중에는 엄장채라고 해서 발달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엄장채를 보리누룩가루하고 그다음 기장죽을 쏘아서 그 저장하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제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속재료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는 제조법에 관한 것들이 모두 고조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두와 장아찌의 환상의 콜라보. 어떤가요? 납조저를 같이 먹으니까 입이 좀 더 개운해지고요. 그 아삭아삭한 이 식감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보세요. 그 당시 냉장고도 없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오이지 담가 먹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 음식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좀 지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던 최고의 음식이었고 인생의 중요 관문마다 등장해 장수와 평안을 기원했던 국수.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고려의 국수 맛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청주로 놀러오세요. 600년 전 시간여행, 고려 음식 한 상 받으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일촉즉발 상황. 언지 리포터의 밑장 빼기 기술이 들어가지만 뛰는 언지 위에 나는 장생포 어르신. 이것은 보통의 화투가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장생포 화투인데요. 얼른 취소 뭐하노? 왜 4개 없는 거죠? 4개. 얘가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장생포 어르신들의 미술 실력으로 탄생된 다양한 작품과 놀이. 슬기로운 문화생활을 즐기는 장생포 어르신들 만나러 함께 떠나볼게요. 울산 대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남구 장생포. 와, 장생포 사람들. 여기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개모임 중이신가요? 와, 밭에서 일하는 중에 갑판장에서 젊은 할머니, 장생포 약사, 교회에서 역사예요, 역사. 오늘 이분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세요. 짜잔. 이곳 장생포 어르신들이 매주 2-3번 출근 도장을 꾹 찍으러 오는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뭔가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세상에, 이렇게 집중하고 모여있는 어르신들이 평균 나이가 85세. 배우는 것은 더디지만 학구열만은 후끈후끈 뜨거운데요. 하얀 고무신 보이시죠? 어르신들 손이 거치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됩니다. 요 안에 단계가 있는 화분. 내 마음이 담겨있는 화분. 화분. 와. 가시 전부 다 예쁘게 그림 그리려고. 세상에.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가 요 한 지가 원래 3년째 드나? 3년째 드는가 봐요. 우와. 미술 활동을 3년째 하고 계시대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그 미술을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하시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남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다 좋고 기분도 좋고 머리도 조금 영영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집에 가득해 있을 건데 여기 와서 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 많지. 한평생 문화생활과는 담을 쌓고 살아왔던 어르신들. 요즘은 이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데는 활동가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작품도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저희 2018년도부터 장생포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일환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 할머님들이 이제 일상에서 문화를 유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3년차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어르신 7분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 꽃보다 할매란 작품도 발표했고요. 마음을 담은 화분을 만들어 식물도 키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작품은 색다른 놀이로 재탄생되기도 했는데요.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할매마블! 꼭 마지막에는 싸우게 된다는 국룰. 네. 땡땡마블 아니에요? 땡땡마블. 네. 근데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장생포를 배경으로 장생포 할머니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만든 할매마블을 만들었거든요. 아이들이 즐겨하는 보드게임이 장생포 어르신들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장생포에 대해 1도 몰랐던 사람들도 할매마블과 함께라면 장생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땡땡마블 같은 경우는 세계 각국의 특징도 있고 어떤 막 설명들이 이렇게 잘 적혀져 있는데 여기 할매마블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저희도 보시면 이제 각 지역을 동네를 여행하는 거라서 각 명소마다 뒤에 설명이 적혀 있고 저희는 이제 건물을 세우는 대신 장생포 꽃이나 나무나 정자들을 세워가지고 장생포 마을을 가꿔보세요라고 이제 마블을 만들었어요. 백문이 불여일행이라 했던가.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국룰 할매마블을 시작하겠습니다. 땡땡. 드디어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고 게임 규칙에 따라 진행이 시작됐는데요. 고래증서 장생포 다목구장 32만 원 결제했습니다. 장생포 주민에게 울산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장생포 다목구장 최신의 야구 전용 구장으로 변경돼. 와, 최신식 정보를 알 수 있네요. 70만 내는. 게임을 하다 보면 마음속 깊숙이 담아뒀던 승부욕이 활활 타오르죠.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는 하지 마세요. 70만 다. 신경질 내지 마고. 이렇게 할매마블을 즐기다 보면 어릴 적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기도 하고 젊은 시절 못다 이룬 꿈도 여기서 이룰 수 있습니다. 인지 나이 많은 사람이 땅 많이 사가 많어. 그래도 나 이용에 땅 끄고 있네. 내 가만. 마을 어르신들의 구수한 사투리는 동화책으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장생포 마을을 배경으로 한 탐험대 이야기입니다. 자, 간다고 파도가 미치겠지 치고 위험하고 구명 쪽에 다 입안낙하고 아이고 죽겠다 살리도록 하고 막 야단 났다. 나는 문제를 풀면 가르치 주겠다. 이렇게 사투리로 된 동화책 읽고 또 이 안에 내용들이 그래, 저 사투리를 일부러 만들었다. 그 장생포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투리 해가지고 막 읽으니까 재미도 있고 또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이 직접 책을 읽어주시니까 읽는 즐거움이 배로 커지네요. 책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 있습니다. 빰빠밤 여러분 뉴스 테스트입니다. 근데 이거 찍어도 돼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파트. 어르신들이 335 모였다 하면 즐기시는 이것 바로 화투. 장생포의 특징을 살린 이색 화투가 등장했는데요. 사랑방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한국적인 화투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투가 좀 특별하네요. 네, 저희 할머님들이 직접 제작하신 화투여가지고 마을의 지명이나 랜드마크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할머님들이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기억들을 저희가 추억으로 담기보다는 그림으로 직접 만들어서 저희 할머님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봤거든요. 마을 어르신들과 활동가들이 합심해서 만든 장생포 화투 구경 한번 해볼까요? 화투패에는 울산을 상징하는 고래도 있고요. 장생포의 상징물 돈을 물고 있는 개, 그리고 등대와 포경선 선장 등 장생포의 역사와 삶이 담겨져 있죠. 가장 중요한 보너스의 주인공은 바로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이 화투로 어떤 분들하고 한번 고스톱을 쳐보고 싶으세요? 설에 우리 아들하고 이거 쳐가지고 내가 13만 원 땄구만. 점에 1,000원
원짜리 쳐가지고. 아 진짜요? 와. 우리 아들, 딸, 사우 아수하지 마라. 내한테면 내가 땄는 건 너또 용돈 줘도 주는데 뭐 그걸 아쉽게 생각하노. 가족들과 화투놀이에서 승리를 거머쥔 마을 어르신, 그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반 하투랑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을 내 손으로 직접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뒤집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없다! 그 2점짜리인데요! 화투를 치면서 서서히 드러나는 김원진 리포터의 본성. 계속되는 패배에 급기야 화투판을 뒤집고 도주를 시도하는데, 여러분, 지나친 도박 중독은 패가망신의 지름길. 이럴 땐 무조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작품 활동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할머님들이랑 화투도 직접 만드시고 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자꾸 여기 나오고 싶고, 여기 나온 오락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뭐. 최고. 장생포 어르신들에게 미술 활동은 삶의 위안이고 마을 사랑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탄생될 어르신들의 작품들 기대 많이 할게요.